네, 이어서 우리가 그 결과 부분에 들어가는 설명으로 종류로 좀 나눠보면 프로세스는 그 아까 말했던 뭐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 뭐 이런 거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시뮬레이션 몇 번 했다든지 그런 아까 메소드랑 약간 구분되는 건 뭐 그렇게 우리가 이 용어의 차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메소드나 프로세스나 어쨌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 실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게, 뭐, X2면은, 뭐, 해가 지날수록, 이 값이 감소한다. 그런 거가 되겠죠. 또는 그 감소율이, 뭐, 1년에 2%씩 줄어든다. 그런 숫자, 그런 내용이, 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성능 평가를 하게 되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결과가, 실험을 했더니, 뭐, 해가 지날수록 2% 감소하더라. 끝.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의 연구라는 것이, 뭔가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이렇게 했더니 2%가 감소되는구나. 아니면 10%가 감소되는구나. 또는 뭐 5% 증가가 되는구나. 이런 건, 어떻든, 이 값도 몇 프로 증가됐나, 감소된, 그값 자체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읽는 사람, 그 글을 보는 사람, 보죠. 이제 일단은 과학 글쓰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실험 결과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왜 그런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클레임.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어떤 뭐죠? 클레임. 이랬을 것이다. 추측이나 이런 환경이나 뭐 그런 조건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이 그래프가 에서 나는 이 그래프로부터 그래프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좀 더 의미를 우리가 의미나 결과에 대한 분석, 원인 이런 것들이 아, 추가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서시즈는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보통 이제 뭐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 그 가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익스플레네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한 그 원인 또는 뭐 분석, 추측, 원인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대학생 뭐좀 나중에 대학원을 이렇게 그 4학년 돼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과제 제출을 해요. 과제 제출을 하면은 내가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까지 해서 아주 멋있게 과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30% 향상됐고 뭐 이렇게 쭉 씁니다. 거기까지는 대부분 이것만 해도 사실은 학부생한테는 되게 중요하죠. 우리 학부생들한테 원하는 거는 일단 구현하는 능력 그런 거를 3년, 4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까지 구현하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구현해서 실험도 해서 성능도 이렇게 쭉쭉 뽑아서 내가 한 게 이렇게 좋다 또는 뭐 10%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조금 더 바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이렇게 이건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원인 분석은 이게 왜 30%, 20%가 아니고 왜 30%일까? 또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하면은 왜 얘네 둘은 비슷한데 하나는 이렇게 뚝 떨어질까? 예. 또는 우리가 x 값이 1, 2, 3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4에서는 왜 뚝 떨어질까? 요런 거에 대해서 그냥 현상만 4부터는 떨어져요 라고 써도 여러분들 학부생한테는 좋은 거지만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좀 더 바란다고 하면 왜 4부터 성능이 떨어지게 됐을까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글, 내가 쓴 글을 읽는 사람 보면은, 보면은, 이 그래프는 보면 알아요. 이게 몇 프로 증가하네. 또, 4부터는 떨어지네. 이거 보면 누구나 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글을 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떨어지지? 아니면 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사실 그런 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그런, 본인이 실험해서 평가해서 이런 결과까지 쓰는 거를 했을 때 단순히 결과에 대한 설명 말고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도 꼭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에요. 자기 추측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매우 훌륭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 아니, 연구 글쓰기를 할 때, 연구 논문을 쓸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글이나 연구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 거랑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항상 이렇게 related work 앞부분에 introduction 할 때 항상 이 문제 관련돼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했더라 이런 거 항상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한 게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랬을 때 실험도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이제 보통 같이 합니다. 이게 A가 내가 한 알고리즘이면 B, C는 이미 다른 사람이 했던 연구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서 걔네들이랑 비교했더니 내게 한 5% 좋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비교했으면은 그 비교한 내용도 들어가야 됩니다. B랑 비교했더니 10% 좋다. 또 반대로 B랑 비교했더니 10% 좋은데 왜 그럴까? 그럼 내 A라는 내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이런 면 때문에 한 5% 차이가 났다. 아니면은 뭐 X 값이 5가 됐을 때는 특별히 많이 나는 이유는 내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요런 면 때문에 5가 됐을 때 B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프로블럼들은 뭐 이렇게 발생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아마도 이런 것 때문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좋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x3일 때 딱 붙을 수도 있어요. 거의 차이. 요 때는 값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매번 조금 좋겠지만 특정한 경우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 이런 것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나 이 표에 대해서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글의 결론이 아니라 요거를 쓰면서 이거 쭉 현상을 쓰면 30% 좋고 뭐가 좋고 뭐인 것 때문이라 그렇고 그리고 나서 뭐 좀 더 이게 한두 줄로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의 이 실험에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 실험 뒷부분에 우리가 실험하고 평가하고 컨클루전 하는 부분에 어, 다양한 어떤 문장의 또는 이 패러그래프의 종류를 살펴봤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다 우리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거 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제 일을 할 때는 그냥 글만 쭉 썼어요. 그죠? 글만 쭉 썼습니다. 예, 글만 쭉 썼는데 보통 이제 논문 글쓰기를 하게 되면 또는 이런 과제 보고서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1, 뭐 이렇게 뭐죠? 숙제할 때 쓰는 거. 1, 과제 개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제 개요. 2, 뭐 과제 내용. 목차가 되겠죠. 쭉쭉 설명하고 3, 뭐 결론, 실험 평가 뭐 이렇게 하고 4, 결론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섹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 논문에서도 다 이렇게 섹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O, Result and Discussion 이렇게 결과와 평가를 같이 하는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다. 이제 글을 쭉 써 내려 나갑니다. 그럼 이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보면은 We have conducted 이렇게 보면 쭉 돼 있고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한 거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에 글이 쭉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하게 된 백그라운드도 쭉 읽어보면 백그라운드도 설명을 합니다. 내용은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섹션을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이 글 앞에까지 나왔던 그 메인 파트에 대한 글에 대한 요약, 그 아이디어의 요약, 그리고 왜 이런 성능 평가를 하게 대한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죠.